테슬라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200 터치 때부터 찍었었던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테슬라가 이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시대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500, $600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전기차 출시도 있고요. 로보택시, 사이버트럭 뭐 이런 것들도 좀 하나하나씩, 자율주행들도 하나하나씩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전해드릴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내년의 주인공이 돼 이번 $400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어떤 상승을 보여줄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내년의 주인공은 단연코 테슬라다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나온 이 테슬라의 새로운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역사상 처음으로 $400빌리언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류 역사상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만장자, 우리가 항상 백만장자, 뭐 억만장자 이러잖아요. 이제는 내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조만장자에 도전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론으로 좀 들어가게 될 텐데,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더 나아가서 나스닥이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미국 주식을 지금이라도 들어가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물가가 생각보다 괜찮으면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의 속도는 가속화까지는 아니고 예정된 대로 좀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시중 유통이 좀 생겨나게 될 텐데, 당연하게도 금리가,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은행에 넣어놨을 때 4.5%였던 금리가 뭐 1%만 낮아져도, 3%만 낮아져도, 아니면 4.5% 전부 낮아서 0%로 떨어지면 굳이 은행에다 돈을 넣을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있는 달러가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모건 스탠리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으로 양적 긴축, 금리 상승 시기에 굉장히 달러를 많이 모아놨었던 은행 중에 하나죠.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달러를 풀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모건 스탠리의 달러가 어디로 갈 것이냐도 귀추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4년에 한 번씩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개수를 절반으로 계속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굉장히 높고 활용도도 높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반감기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 만든 목적에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두 가지로 부르죠.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자, 자산이냐 화폐냐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금이냐 달러냐 이겁니다. 그쵸? 자, 달러, 지금 어쨌든 암호화폐로 가기 위해서는, 암호를 걸어놓은 통용되는 화폐로 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안 되죠. 그럼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달러가 매일 뭐 1원씩 오른다라고 해봅시다. 매년 10원씩 오른다라고 해봅시다. 매년 100원씩 오른다라고 해봅시다. 올해 달러가 1,500원, 내년에 1,600원, 1,700원이면 사람들이 다 달러를 사죠. 자, 그럼 시중 유통이 돈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통이 되지 않는 건 자산입니다. 가상 자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수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주식으로 따지자면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말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가상자산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돈은 어디로 갈 것이냐, 자, 은행에 들어가 있는 이 돈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지금 어쨌든 뭐 트럼프 시기도 시기지만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나스닥에서의 내년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한, 내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위한 이런 막대한 돈들이 테슬라로 들어온다라는 이런 여론들과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가 탑이다, 섹터의 탑이다, 탑픽으로 골랐다, 이런 얘기들이 뭐 애널리스트뿐만이 아니라 JP 모간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번엔 도이치방크도 있었죠.
좀 모든 분야에서 테슬라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얼만큼 가야 주인공이라고 불리는 거지? 감이 안 오잖아요. 자세한 데이터를 하나 뽑아왔는데, 자 작년 기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빅테크 7 기업이죠. 자 상승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장 적게는 22% 구글이 요렇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가장 많이 상승세를 보인 주인공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183.2%의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워낙에 사실 저평가돼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183.2%의 상승이 테슬라에서 나오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메타 같은, 아마존 같은, 메타, 아마존 새로운 AI 산업이라든지, 자 요런 새로운 사업을 테슬라가 합니까? 하죠. 내년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되죠. 정책적 수혜를 받습니까? 받죠. 자 그러면 70% 내지는 100%까지도 우리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자 어쨌든 지금 당장 트럼프만 밀어준다고 해서 사실 기업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한테는 좀 다정하고 스윗한 반면에 메타 마크 주커버그한테는 굉장히 또 쿨한 척을 하면서 얘기는 했지만 잔뜩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트럼프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 그러고요. 다시 한번 이 트럼프 쪽으로 붙어 있는 현재 상황인데, 트럼프가 역시나 일론 머스크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건 뭐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기업들의 움직임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 쪽에 엔비디아가 납품하죠. 요번에 양자 가지고 스페이스X 함께 하자 그러죠. 뭐 리게티, 아이온큐, 디웨이브, 양자 관련된 이 아이템들도 테슬라 컨택을 하고 있죠. 요런 부분들로 트럼프에게 잘 보이는 이 이유가 테슬라와 함께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도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한테 잘 보인다, 우리만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쪽에 어떠한 정책, 사업, 미국이 나아갈 방향이 테슬라의 방향이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한자리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하나둘씩 좀 눈에 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출시를 한 생성형 AI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복싱을 하는 이 이미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오픈 AI를 따라잡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어떠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오픈 AI 소라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작동하지 않느냐? 결국은 아이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트래픽이 꼬였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인 오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건 무슨 문제냐면 데이터 센터의 부재가 가장 큽니다.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쪽 인사를 영입을 했다가 개발을 하고 퇴사한 이력이 있는데, 자, 요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오라클 슈퍼컴퓨터 요거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위탁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양이 너무 적어서. 근데 요거를 오픈 AI가 사용을 하게 됐는데, 저 오픈 AI가 사용하게 된 배경은, 오픈 AI는 여러분들 비영리 기업이었죠. 초창기에는 전부 다 무료로 활용이 가능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할 수는 있었어요. 무료다 보니까 사람들이 데이터를 전부 다 너도 나도 공유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 챗GPT를 활용을 할 때 이 내용을 공유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시킨다라고도 하죠. 공짜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오픈 AI가 성장을 했었는데, 비영리다 보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데이터 센터 지을 돈이 없다라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샘 올트먼이 우리 투자해 주세요, 우리 데이터 센터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라클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데이터의 그 양이, 기술력은 좋지만 이 데이터 센터의 한계에 부딪힌 어떤 첫 번째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고, 요 멤피스 데이터 센터라고 되어 있는 월럭 3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지어지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자 그렇다면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을 수가 있겠고, 데이터에 과부하가 걸린 오픈 AI는 이제 정말 테슬라한테, 일론 머스크한테 따라잡히는 게 좀 시간 문제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럭 3에 들어가는 HBM이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쪽에서 생산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요거는 또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자, 테슬라의 그럼 전기차 자율주행 이 분야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탑픽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자, 4분기 실적이 2025년 1월 달에 발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중국 쪽 판매량이 아무래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쪽이 연말에 프로모션을 걸어서 굉장히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미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판매량 요것이 좀 반영이 된 실적이 나오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요 모델 Y 페이스리프트가 된 주니퍼도 중국에서 먼저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저가형 모델인 모델 Q도 상반기에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을 좀 공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쪽 공략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실적도 함께 좀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사이버 트럭까지 중국에서 좀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사진 현장이 떠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루머다. 사이버 트럭이 왜 중국에 가냐? 사이버 트럭은 뭐 중국이랑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하나가 또 떠버렸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중국의 에너지 소비, 요 전력량을 표시한 요게 등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 전력 사용량을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시켰다. 누가? 사이버 트럭이. 그래서 조만간 좀 출시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실적을 어디서? 중국에서 끌어올리겠다. 자, 그럼 자동차 판매 실적은 중국 쪽에서 끌어올린다라고 하고, 자, 자율주행은 어떻게 된다? 지금 교통부 장관을 통해서 뭐 연방법을 제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사이버캡이 이제 하나둘씩 자율주행 시대로 가게 될 것이고, 누가? 트럼프가 후원하는 후원 하에서. 자, 그리고 양자를 활용한 스페이스X 요 사업도, 우주항공 사업도 테슬라가 하게 되고, 지금 남아있는 사실 뭐 AI든지 반도체든지 모든 사업을 가지고 만들진 않지만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모든 신사업을, 이 혁신을 100% 전부 다 활용하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하 시기, 요 시기에 테슬라의 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모일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사실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조만장자 얘기가 나온 것은 그래 보이니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탑픽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전부 다 테슬라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새로운 뭐 $600, $700, $800까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데 있어서 좀 하나의 좀 근거들이 됐고, 그리고 그 시기가 굉장히 시기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 2025년도에도 테슬라의 미래는 맑음이다.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의 역시나 주인공은 테슬라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테슬라가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을 전부 다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함께 즐기는 좀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투자 자문과 함께하는 주식 정보방 이벤트, 공부방 이벤트인데요. 제가 이 참투자 자문에서 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482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유사투자 자문 이런 데 아니고 참투자 자문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문사에서 제가 자문역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니까 이상한 방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네가 뭔데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물론 유튜버도 유튜버겠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문역으로 회사에 등록이 돼서 자문을 해주는 자문 역할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1668-5284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 기존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 들어오시면 뭘 드리냐,
실시간으로 당일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도 드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 소개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플리토, 이스트소프트 이런 식으로 드린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시장도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도 봐야 되죠. 우리나라 뭐 계엄령 사태도 봐야 되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황, 장전 시황, 그리고 장이 마감되면 이렇게 장 마감 테마, 오늘의 특징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내일은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시황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업사이드, 상승 여력 충분한,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 되겠다 싶은 이런 기업들 자세한 리포트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받아 가시라고 이렇게 이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기존에 구독을 하셨으니까 그냥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요 방 링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들어왔다 별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트럼프 시대에 어떤 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는 무엇인가, 이런 정보들이 없다면 계속해서 주식장을 들여다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불안감 속에 좀 떨지 말고, 지금 사실 나라도 흉흉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스스로에게 안전장치를 걸면서 이렇게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패닉스는 금지입니다. 박프로 함께하는 주식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1668-5284번으로 구독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